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평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도움되는 컨텐츠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OKX 잘 알고 계시죠? 글로벌 거대 거래소 중 하나인데요. 유럽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카드를 출시했다. 이게 또 마스터카드와 연동된다라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리다페이와 같은 여러 가지 카드가 확산되는 과정에 있었죠. 아마 몇몇 구독자분들은 이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한 그런 카드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또 코인으로 긁었다라고 하면서 비자 카드 역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카드 결제도 1년 사이에 500% 이상 폭증했다라는 기사가 올해 1월 초 정도에 나왔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또 올해는 얼마나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줄지 법과 제도까지 완비가 된다면 이미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리플에 대한 움직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핀테크 기업과 또 신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중동 지역의 결제 토큰화 시장 RWA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플사가 브릭스 국가와도 꾸준하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핀테크 기업 이름은 질이라는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리플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 미들 이스트앤 아프리카 지역의 미스 메릭이라고 하는 임원 자체가 이 사우디 핀테크 회사 질의 임원진과 함께 사진을 찍힌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리하게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구인 활동을 봤을 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사업 개발 영역의 매니저를 뽑는 과정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 조건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what you will bring 자격 요건을 봤을 때 네이티브 코리아 스피커 혹은 입증된 한국어 유창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본다면 이제 리플사가 한국 지역으로도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늘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들의 전략적인 움직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최근에 인수했던 지 트레저리 자체를 리플 트레저리로 리브랜딩하면서 통합하는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리플 트레저리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유동성 관리와 국제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그들이 기업 재무관리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RLUSD에 대한 이 사용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현금, 유동성 관리를 단일 시스템에서 한 번에 통합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 나스닥의 주식이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24/7 실시간 결제, 토크나이제이션을 시켜나가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죠. 이걸 리플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이었죠. 미국 SEC가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 DTCC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서비스를 승인했고 그 자회사격으로 들어가 있는 디포스트리 트러스트 컴퍼니 이 DTC에 노액션 레터 무조치 서한을 보내면서 증권 토큰화 인프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캔톤 네트워크가 계속 쓰이고 있었죠. 이 또한 리플과 함께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공부를 통해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과 DXC와의 파트너십까지 전세계 5조 달러 예금 관리 이 호건 플랫폼에 리플에 대한 솔루션을 통합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DX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됐었고 이 호건 플랫폼 같은 경우 전세계적으로 5조 달러의 예금과 3억 개 이상의 계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리플의 솔루션을 통합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파트너십이 다 1월 달에 나왔던 그들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미루어 본다면 그들이 정말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구나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전하다던 정부의 보관 비트코인 해킹 정황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 당국조사 착수 들어갔는데 좀 리스키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뭔가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 밑단에 한 32만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원래는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이었죠. 그들을 필두로 한 범죄에 연루된 비트코인을 이들이 압류하면서 비트코인의 수량이 다시 한번 늘어났는데요. 지금 뭐 해킹이 됐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정부, 영국 정부, 정부 기관 단위로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마라홀딩스, 21, 메타플래닛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관이죠.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코인베이스, 헛8, 뭐 북한도 나오고 있고요. 크레이스파크 그 밑에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11,500여 개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여기 나오는 노스코리아 이 채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랐을 때 이 북한은 한 해 동안 약 20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그들은 라잘루스 그룹을 가지고 있죠. 전년 대비해서 51% 증가한 수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13,000여 개 정도의 비트코인 자체가 다 해킹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뭐 업비트가 6년 만에 또 해킹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 가능성이 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하루빨리 법과 제도가 완비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을 좀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7위 정도에 나와 있는데 얼마 전 기사거든요. 테슬라 역시 비트코인 한 개도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테슬라의 몇 가지 멀천다이스 상품들은 도지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옵션 상품을 내어놨죠. 이런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에 대한 관계성 테슬라를 통해서도 한번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11,500개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미국 크립토 정치자금위원회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로비 자금이 2,70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고 있다. CNBC 기사에서 긁어왔는데요. 이 페어쉐이크 자체 뒷배에는 서클, 코인베이스, 리플, 제미나이 거래소 그리고 앤드리슨 호로이치와 같은 벤처 캐피탈이 붙어 있죠. 사실상 그들이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암호화폐 판때기 자체는 금융 엘리트가 설계해 놨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그들끼리의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메이저 알트코인이 유틸리티로가 확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겠죠. 또한 백악관에서는 2월 2일 암호화폐 업계 리더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또 상원 암호화폐 법안 논의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계속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시계열을 길게 놔야지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월도 거의 다 끝나가죠. 뭐 2월, 3월 1분기 자체도 크게 보고 2016년 자체를 길게 바라보자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백악관의 암호화폐 부문 고문을 맡고 있는 패트리트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 자체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언급드렸던 이 패트릭 휘트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리플 스웰 2025 행사, 뉴욕 행사에서 기조연설까지 맡은 바 있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끈끈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음으로 지니어스법에 맡긴 USDT, 이 테더사가 이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고 있네요. 이 발행 자체는 RLUSD처럼 파산 격리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 앵커리지 디지털이 발행하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USDT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뭐 준비금 자체에 미국 채권과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뭐 회사채나 귀금속,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지니어스법을 완전히 통과시킬 수 있는 USAT를 만들고 있구나. 그들의 전략적인 움직임 또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입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지지부진하지만 리플사의 행보 자체는 1월달도 굉장히 열일을 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